자,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긴급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또 주말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한 2달 정도 됐죠. 차영주 소장의 주스토리라는 리포트를 소상히 여러분께 그날 참 뭐라고 할까요? 어미새가 이렇게 막 개워가지고 먹여주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차영주 소장 모시고, 원래 차영주 소장이 증권에서 굉장히 오래 아주 크게 활약을 했던 분이라서 지금 이 전쟁 상황, 그리고 이제 1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이라서 1분기 정리해보고 2분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차영주 소장 모시죠. 어서 오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고생 많으시죠? 저도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가 아니라면 네. 저도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네. 저희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여러 가지 조금 방향을 좀 계속 모색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종목을 가지고 이거 사야 되니 말아야 이런 것들도 어떨 땐 필요할 때가 네. 있죠.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정말 좋은 리포트를 발굴해서 그걸 잘 씹어서 여러분들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오장육부 그리고 관절 근육 이런 게 또 강해지셔야 투자를 오래 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차영주 소장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 격려의 댓글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저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1분기가 이제 거의 마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1분기 우리 증시가 굉장히 급변동한 장세에 노출이 됐었어요.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작용과 반작용이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2월까지 상승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2025년 본격적으로는 9월부터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랐다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75%가 올랐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2026년 1, 2월 달에 45%가 올랐습니다. 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이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그러면서 일부 투자자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 냈습니다. 너무 속도가 가파른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쉬어가야 될 때 안 쉬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울고 싶을 때 뺨 맞는 격이다라고 전쟁이 딱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3월 달에 터지면서. 세상이 꼭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터지더라고요. 예, 전쟁이 터지면서 여기서 이제 반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일부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조정을 예상을 했고 조정을 받아야 우리가 가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더라도 예. 쉬어야 올라가지 예.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면 탈이 나는 거죠. 그럼 헬기 타고 내려올 수가 예, 있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쉬는 작용이었고 하필이면 딱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통과되는 시점을 놓고 보면 20%를 채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정이 나타날 때 보통 대세 상승에서는 한 20% 정도 조정을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반작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조정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역시 증시가 대세 상승기에는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아무리 대외적인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조정이 크지 않구나. 근데 제가 지금 면밀히 들으시는 분은 조정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코렉션이라고 하죠. 예, 조정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는데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쟁이 나니까 증시가 빠지는 거 아니야? 크게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예. 그죠? 예. 주가에서 5,000포인트 넘어가는 거 보고 확인하고 예. 혹은 6,000포인트 삼성전자 기준으로 100만 원, 20만 원, 하이닉스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어가니까 일종의 그 표현을 안 쓰고 싶습니다마는 포모를 느끼시고 부랴부랴 예금했던 거 깨고 대출 받고 해서 들어온 분들은 지금 거의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 좀 사놓을 걸 그 생각과 함께 나만 물렸나 이런 생각이 막 혼재되면서 굉장히 괴로워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다른 일도 못 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운용을 전략을 짜야 되는지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확률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상승 하락만 생각을 하지만 예. 상승 하락 횡보도 나타나니까 저는 각각 30% 확률이 있다라고 강의 같은 데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살 때는 올라갈 거야라고 100% 확신이 있을 때만 주식을 사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식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100% 확신을 갖고 주식을 샀는데 그것이 맞을 확률은 3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올라갈 확률은 30%니까 나머지 수수료 생각하면 70%는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경력이 조금 되신 분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 된 경우도 있죠. 네. 모르고 난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좀 두 갈래로 놓고 보면 지금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예를 들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학개미운동 때랑 좀 다르다라는 것은 동학개미운동 때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대부분 덜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조금 뭐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뭐 유튜브라든지 그때 막 유튜브들이 막 생기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종목들을 사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량주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지수라든가. 지수를 사든지 네. ETF를 사든지 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했다라는 분들은 단지 지금 변동성이 있는 부분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 지금 이제 전쟁 중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고 그렇죠. 특히 전쟁이 터지고 일주일 만에 정말 저는 다행스럽는데 삼성전자가 D램 판매 가격을 월간 단위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3월 초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지금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여러 그 글로벌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고 하는 상황들이 수요가 탄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서유 같은 건 이제 공급자 시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D램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수요가 워낙 탄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 변동성은 주식 시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이익 전망치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구려하실 필요는 없겠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두렵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한번 경험해야 될 맞아야 될 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지금 이제 반도체 중심이다라든지 조방 원전 자동차 중심이다라면 대형 중심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개별 종목단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아니면 지금 굉장히 그 전쟁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그리고 네.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네. 전동산업 쪽 이런 쪽은 여전히 좀 불안한 거죠. 그죠? 그런 쪽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지금 하지 말아셔야 될 게 있고 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셔야 될 것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라도 매매일지를 꼭 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안 경제도 조금 지출이 많다라든지 뭐 부채가 좀 늘어날 때는 가계부를 쓰면서 이제 통제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통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용을 쓰는 거죠. 신용을 쓴다라는 시험이 요즘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네. 증권사 신용은 한도가 차가지고 못하는데 제가 이제 신용에 대해서 이런 좀 섬찟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프 렌저라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작지만 강한 주식에 투자하라라는 번역본이 나왔는데 그분이 신용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칼을 여기다 놓고 운전하는 거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우. 굉장히 섬찟하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불과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달려왔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뭐 흔들림이 거의 없이 안전하게 올라왔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국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별로 국도가 포장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요철 구간이 요철 구간. 요철 구간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공사 중 뭐 이런 거 많이 있는 공사 거죠. 중에 있는 거고 다행스러운 것은 비포장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이게 흔들리면 자신을 찌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포모라는 단어 별로 저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더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고객예탁금이 119조에서 110조로 줄었거든요. 한 9조 정도 줄었는데 신용잔고는 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증권회사 근무할 때 신용이 지금 이제 증권사마다 풀로 한도로 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장님이 신용을 상환을 시켰어 고객이. 그러면 밑에 어떤 차장이 잽싸게 낚아채는 거죠. 대기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용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 편히 쉬시는데 방송에서 괜히 너무 겁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차피 증권에서 밀려서 하는 게 신용투자인데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산 중에 정말 긴급하게 쓰셔야 될 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안전하게 운용하셔야 될 돈까지 헐어서 주식을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요철 구간 혹은 공사 중인 구간에 운전을 하시면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뭔가 불안한 가운데서 운전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한 차영주 소장께서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어쨌든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거쳤다가 20만 원, 100만 원 선을 회복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원력을 강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그래도 전체를 다 맡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주도주라고 확실히 지금 규정되어 있는 전자닉스에다가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 혹은 조금 더 얹어야 되는 건죠. 포트폴리오로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신규로 편입하신다라면 두 개를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제가 권장해드리는 포트폴리오는 30%입니다. 두 종목 중에 하나를 30%를 편입을 시키시고요. 어떤 걸 사도 좋다. 어떤 걸 사도 좋다. 라고 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둘 중에 뭐 그래도 좀 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좀 저는 작년까지는 하이닉스를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좀 삼성전자로의 비율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금 현재 그 다양한 영업이 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코스닥에서 액티브 ETF가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 말고도 반도체 소부장들 이제 취업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들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을 좀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20%. 그렇게 해서 저는 반도체를 한 50% 정도 갖고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포함해서. 그렇게 50%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주도주 다른 주도주들 뭐 전력 인프라가 됐던 아니면 우리가 2차 전지의 ESS가 됐던 그런 것들을 한 10%씩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를 지금은 50% 이상 실어놔야 시장에 따라갈 수 있는 수익률을 볼 수 있고 또 내 계좌가 훨씬 더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정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뭐 여러분들이 다 잘해주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주도주를 계속 선정하면서 그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장 돋보였던 분을 한 분을 꼽으라면 사실은 그 빈센트 김돈 부장이죠. 여주사라는 별명 여전히 주도를 사야 된다. 그중에도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몇 주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와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조합해서 갖고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지 않냐. 어차피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코스닥 주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코스닥 지수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갖게 정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을 이제 1, 2부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매우 투자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우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우열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코스닥이라는 것이 우량주와 비우량주가 섞여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하기가 좀 꺼려졌던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량주는 우량주 나름대로 이제 뽑아내고 2부 리그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내 종목 2부에 들어가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자금 입장에서 보면 2부 리그에서 스타들이 탄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1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보시는 보수적인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조금 내가 약간의 리스크를 좀 떠안더라도 공격적으로 했다면 코스닥 1부 리그 그다음에 나는 완전히 리스크를 좋아해. 그러면서 약간 내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나는 여유 자금도 있고 내 성향하고도 맞아.
그러면 코스닥 2부 리그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도 이제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풀이 넓어졌다. 여기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스닥 액티브 ETF가 활성화됨으로써 참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되고 네. 그다음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지금 4종이 출시가 됐는데 앞으로 다른 증권사들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코스닥이 단순하게 3,000 스탁 간다. 물론 지금 이제 1,000 스탁인데 3,000 스탁 가려면 3배가 올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코스닥도 코스피 못지않게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보통 펀드 매니저분들은 이제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벤치마크죠. 예, 이제 감사를 좀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ETF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매일 리포트를 다루긴 합니다만 이제 리포트도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 발굴 작업들이 앞으로 나타나면서 코스닥도 이제는 좀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고 다양한 성향에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쉽게 8강 진출에 그쳤습니다만은 사실 구단주의 입장에서 구단주가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고 우리 개인 투자자라 이거죠. 어떤 선수에게 투자할 거냐. 네. 오타니에 투자하고 싶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네. 몸값이 뭐 엄청 비싸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야 지금 오타니한테는 충분히 겨룰 수 없지만 우리가 곽빈한테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포텐셜이 있는 주식 그런데 그거를 골라낼 힘이 없는 분들 지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차영 교수 물론 이제 코스닥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상세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소개해 주시고 계시고 또 그마저도 힘들다 그러면 사실 코스닥 지수를 사는 아니면 아니 난 지수 가지고는 좀 만족 못해 그럼 액티브 ETF를 사는 거죠. 지금 운용사마다 속속 이제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운용사마도 그 코스닥 액티브 ETF를 딱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떤 펀드 매니지 잘하는지를 보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 하반기쯤 되면 이제 조금 명암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운용사들도 이제 크고 뭐 유명하고 이런 데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다 ETF 액티브인데 코스닥으로 하는데 그죠? 사실 그냥 지수 추정은 그냥 상품만이에요. 그죠? 상품이죠. 네트워크이고 그런데 이거는 뭐 그야말로 펀드 매니저나 그 회사의 운영 역량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니까 그죠? 제가 그 3프로 대기실에서 제가 얼굴도 모르고 어떤 운영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걸 이제 들었는데 2달 전부터 자기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매달려 가지고 그걸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탐방도 가고 뭐 종목 하나하나 다 자기네들이 스크린했지 어떤 거 하나 허투루 안 했다라고 정말 사활을 걸고 하는 거니까 조금 내가 종목 선정에 조금 뭐 그런 것들이 한다라면 뭐 그런 거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쟁에 대한 주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대한 영향력은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전쟁에 대한 예측은 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할 그걸 수가 다 없는 거죠. 빼놓고서 우리 2분기 얘기를 좀 해보면 2분기에 전쟁 외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될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전쟁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해도 일단 그 한마디만 좀 하면 이제 아무래도 2분기에 6월 달에 캐비너시가 이제 나오면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어쨌든 상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분기가 시작할 때 4월 말에 5월 초에 이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 드디어 2026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우리가 올해 굉장히 많은 한 300조 이상의 두 기업이 영업이익을 낼 거야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 기대하고 있죠.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킨 먹은 주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제가 아이가 공부할 때 우리 아이가 참 공부를 좀 자기가 이번에 좀 시험을 잘 볼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치킨을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주죠. 저 뭐 아버지 입장에서 지가 시험 잘 보겠다는데 그래서 치킨을 사줬어요.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자죠. 이제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죠. 이제 성적표를 받아봐서 성적이 잘 나오면 뭐 치킨 이미 먹었으니까 많은 거고 성적이 안 나오면
너 이 치킨 먹고 뭐 했느냐 제가 야단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웃으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전 치킨 먹은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300조들에 대한 영업이익을 땡겨가면서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20만 전자, 하이닉스는 100만 닉스를 달성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는 대략 40조 영업이익 1분기,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30조대 초반 영업이익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그렇게 제시하니까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겁니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나온다라면 증시가 폭발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미 치킨 먹은 주가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크게 올라가기는 하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겠죠. 문제는 이거와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이 나왔을 때는 단기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아직 2분기, 3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2분기부터는 저는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2월 달까지는 워낙 유동성 장세였고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실적 을 갖고 있는 주식 플러스 기대감을 갖고 있던 주식도 같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우리 생활을 바꿀 것이라고 봤던 어떤 기업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앞으로 영업이 크게 늘어날 거야 2030년에 이런 기업들도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부터는 색깔이 좀 바뀌면서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기업에 한정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장의 색깔이 바뀌는 것이 2월부터 우리가 한번 변동성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에 나타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쟁과 무관하게 이런 부분들이 그 변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케빈 오씨가 이제 연준의 새로운 의장이 되면서 과연 트럼프의 기대대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 줄 거냐. 뭐 금리를 못 낮춘다 하더라도 그렇죠. 립 서비스라도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서 우리 주도주의 실적이 과연 치킨 먹은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기대에 미트할 거냐 이 부분인데 사실 먼저 좀 보여줬죠. 사실 그 3위 업체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사실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주가 좀 빠져버렸죠. 그래서 미국 주식 원래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차영주 소장의 표현에 의하면 치킨 먹은 주가다. 근데 치킨 먹었어도요. 전교 한 10등 할 줄 알았는데 전교 1등 해오면 치킨이 아니라 그러면 잔치해야죠. 에버랜드 데려가죠. 좀 그랬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당연히 그게 뭐 나빠질 이유를 찾기가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고요. 자, 2분기 이제 4월 주가를 예측할 때 우리 정부의 스탠스, 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대통령이 직접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도 우리가 지켜봤는데 우리 정부의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개선 그리고 정부의 의지, 특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은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정부 정책에 따르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지고 좀 삐그덕거렸었죠. 2025년에. 그러고 나니까 앞으로 3차 상법 개정도 속도를 좀 빨리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시장의 보통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을 때 정부의 대책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뭐 변동성이 전쟁 중에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대통령 주간 행사로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대통령 관심 사항이 아직은 변함이 없구나.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안심을 시켜주는 굉장히 립 서비스였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코스닥을 건드려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중에 있어서 우리가 좀 퇴출해야 될 기업들 조금
거기에 해당된 투자자분들은 좀 안타깝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은 상처를 도려내야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번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코스닥에 1, 2부로 나온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고 하기 때문에 코스닥마저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장님도 잘 들으시겠습니다만 외국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저도 좀 듣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부의 의지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까지 수급을 좀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치면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지고 풀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앞서 이제 야구 선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두 사람만 쏠림 야구는 그들이 힘들어지면 그 팀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죠.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잠깐 쉬었을 때 밑에 있는 동생들이라든지 밑에 있는 선수들이 받쳐주면 그 팀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사실은 메이저리그도 보면 네, 그 마이너리그가 강한 팀이 그렇죠. 결국은 그 페넌트 레이스를 잘 지키더군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제가 잘 되는 집안이라고 표현하는데 형이 물론 잘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좀 쉬어주면 동생들이 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졌을 때는 조방원들이 떠받치고 있고 네. 거기에 저 밑에서 말썽 부리던 코스닥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의 스탠스는 매우 요긴하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견실하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의 변수를 점검해 봤는데 차윤 소장께서 예상하신 2분기의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분기는 조금 2분기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아무래도 2분기까지의 뭐 전쟁 상황 같은 경우도 이제 결론이 나겠죠. 네. 어떤 식으로 더 확전이 된다라면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종전이 된다라면 다양스럽게도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럴 때 우리가 투자자들이 대책해야 될 것은 원래 우리가 변동성이 생기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주식을 팔고 달러나 금을 살 수 있는 것은 뭐 논외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식시장의 안전자산을 보자라는 거죠. 주식시장의 안전자산은 결국 EPS가 증가하거나 배당이 증가하거나라는 것들이라는 거죠. 배당이 증가 이번에 이제 2025년 주총 끝나고 나면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겁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기업이어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45%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2025년 배당 성향이 25% 이상 25%에서 매년 10%씩 올라가는 이번에 어떤 증권사는 배당 성향을 25.1%로 맞췄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저도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좋은 거죠. 그 전에 한 20% 정도였는데 5% 정도를 늘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돼야 그런 펀드가 만들어질 거고 ETF가 만들어질 거고 기투자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될 건데 결국은 배당과 EPS가 확실히 늘어나는 기업들은 안전 마진을 저는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생길 때마다 결국 우리가 그 얘기한 조울증과 우울증을 나타낼 때 그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좋을 수 있겠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EPS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런 기업들은 차제에 교체 매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비중을 늘리지 않는 전략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매일 저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신데 투자자들도 많이 바뀌셨죠. 예전처럼 아유 그냥 누가 사라 그러면 사고 네. 뭐 뇌동하고 뭐 이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공부해서 뭔가 많이 알고 또 제대로 투자를 하면 다른 분들보다 퍼포먼스가 좋고 그래서 내 노후를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운칠기삼이 아니고 네. 뭔가 나의 노력에 의해서 투자 수익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차윤 소장님도 그런데 굉장히 많이 기여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댓글도 그렇게 달리시는 분도 있고요. 저도 거기에 그 의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질문에 보통 이제 공부해서 수익이 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받으면 자주적이죠. 그게. 네, 딱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한다고 꼭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하면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부를 하면 확률이 올라간다. 네. 그리고 그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합니까? 의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목을 찾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펀드 매니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 공부 안 하는 펀드 매니저가 잘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그건 운이죠. 네. 뭐 진짜 정말 그건 운이고. 한 1, 2년 그죠? 예, 1, 2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들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네. 펀드 매니저들이 찾는 종목을 여러분들 먼저 선점할 수도 있다. 같이 그들을 또 믿고 따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한 지 이제 2달이 채 못 되는데 댓글들에서 물론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노트를 하나 사서 적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제가 방송에서 제가 이제 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인 질문도 다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방송을 통해서 대답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할 때 몇 예. 가지 선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진짜 투자를 시작하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소총도 안 들고 그죠? 총도 못 쏘는 사람이 전쟁에 바로 투입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을 위한다라고 제 딴에는 재무제표를 모르고 투자도 가능합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뭐 차트리스트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저도 단호해졌습니다. 재무제표를 몰라서는 우리가 훌륭한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기초적인 기초를 쌓아야 다른 어떤 확장이 되는 건데 지금 국영수 중에 하나를 빼고 내가 좋은 성과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면 그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의 언어거든요. 기업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은 정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은 이미 재무제표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라는 핑계. 그다음에 찾아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의 게으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주식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 9시까지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거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근데 그럼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원 끊었다라고 생각을 해라. 보통 이제 석사 과정 한 2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년 정도만 퇴근하셔서 야간 대학원을 다닌다라는 정도로 공부를 재무제표 공부를 하던 주식 관련 책을 읽던 차트 공부를 하고 하면 저는 기초를 충분히 쌓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훨씬 일취월장할 수 있다. 그 시간을 어떤 집중 압축해서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되신 분들에게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윤 선생님께서 하신 시간이 딱 퇴근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약속도 많으시고 네. 또 식사 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생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 네. 물론 이제 뭐 녹화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데일리로 하기 때문에 네. 스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윤 선생님께서도 우리 제작진한테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 정해진 그 편성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도 제가 초대를 해드린 네. 건데 우리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조금 더 긴밀하게 네. 많지 않은 투자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깊이 있는 공부 네.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알기 위해서는 기초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요.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기 편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초를 따로 예. 제가 조금 영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혀 난 재무제표 모른다라고 하면 그 기초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제가 데일리로 그걸 다루는데 때로는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파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산업이 됐던 네. 이 기업을 정말 시간 구애받지 않고 네. 막 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 별도로 네.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그렇게 그렇군요. 심화반. 예, 심화반. 네. 기초반, 심화반. 심화반을 같이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외에 그다음에 데일리는 또 그날 나온 리포트를 소화해야 그렇죠. 또 시장을 또 비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오늘 올랐던 종목, 오늘 빠졌던 종목 궁금해하시는 투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그거는 그냥 러프하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와 심화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에 뭐 한 2, 3일에 커피 한 잔 정도를 아끼셔서 예. 우리 저 차영주 소장께서 하시는, 왜냐하면 차영주 소장께서도 저 무한 여러분께 시간을 그냥 쓸 수 없는 바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부담 없는 비용을 조금 지불하시더라도 우리 차영주 소장께서 계획하시는 기초반, 심화반 네. 요 코스를 좀 하시고 네. 주식 투자를 하시던가 아니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차영주 소장께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시간대가 워낙에 퇴근 시간대에 겹쳐서 지금까지는 차영주 소장이 굉장히 저한테도 미안해하세요. 조회수 때문에 아침이나 이런 데처럼 막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막 시황 막 종목 얘기를 많이 하는 프로를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네.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초를 탄탄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출연진 중에서는 박병창 이사와 함께 가장 고참이시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결과를 한번 보시고 싶어하는 차영주 소장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많은 격려를 좀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장님하고 오래간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제가 어떤 방송보다 긴장하고 방송을 했어서 조금 이거 편집해줘.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제가 3프로에서 증권사 리포트 12개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2026년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200조 정도 달성할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흐름을 읽어야 종목이 보인다. 혼란 속에서 더욱 빛나는 차영주의 핵심 투자 수업. 헤매지 않는 투자 로드맵 차영주의 핵심 투자 수업은 복잡한 시장의 지도가 되어 드립니다.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